인사 먼저 드리고 상견례 날짜 잡을 거지? 근데 걱정이야. 나 일이 많아서 며느리 노릇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런 걸 왜 걱정해? 내가 괜찮다면 괜찮은 거지. 쉽게 말할 문제가 아니야. 신경 안 써도 돼. 나 이미 다 말해놨어. 내 마누라한테 경조사나 김장 같은 거 절대 시키지 말라고. 얼굴 보기도 전에 그런 소리 해버리면 이상하게 볼 텐데. 요즘 세상이 그런데 뭘. 우린 그냥 결혼하고 나서도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혹시라도 우리 집에서 간섭 들어오면 내가 알아서 막아줄게. 그래? 든든하다. 고마워. 얼마 후. 엄마, 아빠, 우리 왔어. 아, 왔어요. 추운데 오느라고 고생했네. 차 많이 막혔죠?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소리 듣기 좋네. 들어와서 앉아요. 네. 아, 이제야 왔네. 여보, 우리 애들 추울 텐데 차라도 좀 내와. 근데 우리 아들이랑 동갑이라고 하더니 아가씨 실물 보니까 훨씬 어려 보이는데 33살 안 같아? 네? 아, 감사합니다, 아버님. 딱 봐도 연하 같구만. 말 안 하면 모르겠어. 아빠, 여자친구 부끄럼 많이 탄단 말이야. 칭찬은 친해지고 나면 해. 어른이 칭찬하는데 부끄러워도 감사하게 받아야지. 안 그래요, 아가씨? 아, 네네. 이쪽으로 와서 앉으면 돼요. 근데 길이 먼가 봐. 오는데 오래 걸렸네. 좀 멀긴 했어. 여자친구 집이랑 1시간 반 거리라. 서울에서 그 정도는 기본인 거야. 아가씨도 1시간 반 정도는 왔다 갔다 괜찮잖아요? 아, 네, 맞아요. 역시 뭘 안 해. 근데 나이 33살까지 먹은 것 치곤 온순한 성격 같아요. 요즘 아가씨들은 쓸데없이 보고 듣는 게 많아서 엄청 계산적이거든. 아가씨는 왠지 어른들한테 예쁨 많이 받을 것 같아. 맞죠? 아, 아니에요. 성격이 화끈하지 못해서 좀. 에이, 큰일 날 소리. 여자가 화끈하면 별로야. 여자는 남자보다 목소리가 작아야 집안이 잘 굴러가는 거라고. 내 말 무슨 소린 줄 알죠? 네네. 성격 참 마음에 드네. 아가씨는 휴대폰이나 TV에서 하는 그런 이상한 소리 괜히 보지 마요. 그런 것 때문에 요즘 아가씨들 집안일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잖아. 이거 얼마나 큰일이야?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뒷목 잡을 일이라니까. 그렇긴 하더라. 근데 내 여자친구는 안 그래. 좋은 여자로 골랐네. 특히 남편, 아침도 안 챙겨주는 여자들은 직장 다니면 안 해도 된다는 거거든. 진짜? 그럼 부부끼리 각자 도생하는 거 완전 잘못된 문화야.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려는 건지. 결혼이랑 출산율이 왜 낮은지를 모르네. 그렇잖아요, 아가씨. 아가씨 집에서도 아버지 되시는 분, 어머니가 밥 차려주죠? 아, 네. 겉봐. 여자는 여자 할 일, 남자는 남자 할 일을 해야 이렇게 너희처럼 자식들도 훌륭하게 크는 거라고. 참, 아가씨네는 제사 하나? 아, 저희 집은 부모님께서 자영업 하시느라 바쁘거든요. 그래서 경조사 안 챙긴 지 오래됐어요. 그럼 제사 지낼 줄 모르겠네? 네, 잘 몰라요. 우리 집은 조상에 대한 예절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제사를 지내거든. 이건 아가씨가 결혼하고 맞벌이 하더라도 반드시 따라줘야 하는 부분이에요. 제사 지낼 줄 모르면 우리 집 하는 거 잘 두고 보면서 배워둬요. 아, 네. 혹시 음식이나 집안일은 좀 잘해요? 아니요. 제가 자취를 해본 적 없어서 일만 다녔거든요. 우리 아들이 월 250 벌고 있는 거 알죠? 네. 요즘 같은 세상엔 월 250 가지고 외벌이로 못 먹고 살잖아요. 네. 게다가 우리 아들이 취직한 지 오래 안 돼서 모은 돈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알아요? 네. 그래서 아가씨더러 일을 관두란 소리는 안 할 거예요. 우리가 아가씨한테 그런 소리 할 자격도 없고. 아가씨는 돈 좀 모아놨다고 들었는데. 아, 많이는 아니고 결혼 자금에 무리 없을 정도는 모아둔 상태입니다. 기특하네. 요즘 알아서 척척하는 아가씨 보기 드문데 우리 아들이 여자 보는 눈은 기가 막히구나. 당연하지. 진짜 야무지고 똑똑하지 않아?
하하, 왜 그래? 아무튼 아가씨, 내가 다른 거는 하나도 부탁 안 해요. 제사만 좀 신경 써주면 되거든. 우리는 돈 없을 때도 빚을 내서 제사 지낼 만큼 제사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너무 부담 느끼지 말아요. 제사를 3대조에서 최근에 2대조로 줄였으니 준비하기 엄청 수월해졌거든요. 아, 네. 그만 얘기하고 밥 먹어. 엄마. 아이고,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지? 우리 밥 먹으면서 남은 얘기 마저 할까? 네. 하하, 오늘 이렇게 고운 며느리감 봐서 기분이 너무 좋네. 난 진짜 우리 아들이 어디 시골에서 순박한 여자 데려오길 바랬거든.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를 들여야지. 안 그럼 서로 말이 많아진다고. 근데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겠어. 우리 며느리 될 아가씨가 워낙 착해서. 하하하하. 하하하. 그날 밤. 자기야. 자기 집은 제사가 그렇게 중요해? 제사에 유독 신경 많이 쓰긴 해. 근데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엄마랑 친척분들이 알아서 다 하시거든. 제사를 얼마나 하길래? 제사하는데 빚까지 냈었다는 거야? 다른 집보다 제사가 많은 것 같긴 한데 1년에 한 6, 7번 정도 되는 것 같아. 뭐? 아닐 수도 있어. 내 체감상 그 정도는 되었던 것 같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자기는 집이랑 멀리 살잖아. 그런데도 제사에 꼬박 참석했어? 우리 집은 원래 좀 그랬어. 제사 한 번 하면 평일 주말 안 가리고 지내. 보통은 밤 늦게까지 하지. 그렇게 늦게 끝나면 출근은 어떻게 해? 피곤한 상태로 하는 거지. 운 좋게 연차 낼 수 있으면 맞춰서 내고. 나는 제사 한 번도 안 지내봐서 도움이 하나도 안 될 텐데. 걱정 마. 너 아니어도 준비하는 사람 많다니까. 그래도 만약 내가 결혼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 일하는 것만 구경하고 있겠어. 좀 눈치 보이려나? 그럼 엄마한테 가르쳐 달라고 하면 되지. 우리 엄마 음식만큼은 되게 척척박사야. 아, 그래? 참, 엄마가 너한테 전해주라는 말이 있었는데. 엄마가 아빠 때문에 자기는 너랑 말해볼 기회 없었다고 다음에 한 번 더 놀러 오래. 아, 그러셔? 또 한 번 시간 맞춰볼게. 근데 있잖아. 자기는 자기 집에서 하는 얘기들 다 공감해? 아니, 아버님 하는 말에 아주 열심히 호응하길래. 아, 습관이야. 아빠 말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러려니 하고 넘겨야 집안이 조용하거든. 안 그러면 기본 1시간 잔소리 들어야 해. 어머님도 그러시고? 엄마도 아빠한테 꼼짝 못해. 우리 집에선 아빠가 실세야. 할머니 오면 할머니가 실세고. 할머니? 아빠 성격 단칼 같은 게 할머니를 많이 닮은 거라 하더라고. 우리 할머니 카리스마 엄청나. 말도 거침없이 하시고. 그래? 그럼 할머니가 얘기할 땐 더 많이 호응해 주겠네? 아무래도 그렇지. 왜? 아니, 신기해서. 너도 결혼하면 나처럼 될 거야. 살아남으려면. 허허. 며칠 후. 할머니도 오셨네? 할머니가 손주 며느리 보고 싶다고 해서 아침부터 올라와서 기다리셨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우리 손주. 전화 좀 자주 하지. 할미가 얼마나 목 빠지게 기다리는데. 헤헤, 결혼 준비 때문에 그렇게 됐어. 결혼하고 나면 연락 자주 드릴게요. 찾아뵙기도 하고. 그럼 좋지. 얘가 걔니? 안녕하세요, 할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지난번에 집에 왔다 갔다고 들었어. 알았으면 내가 첫날 와봤을 텐데 애들이 연락을 안 넣어줘서 몰랐네. 반가워요. 근데 할머니 갑자기 어쩐 일로 온 거야? 우리 손주 배필되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좀 보려고 왔지. 네 할머니 안목 좋잖냐. 우리 집에 남자 식구가 적어서 장가를 잘 가야 한단 말이야. 아빠도 네 할머니 덕분에 장가 잘 간 거야. 아무튼 오늘아 또 고생했네. 우리 초면 아니니까 반말해도 괜찮지? 네, 그럼요. 근데 이 아가씨는 손이 가볍네. 빈손으로 왔어? 네? 엄마는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사람 불편하게. 내가 꼭 뭘 바래서가 아니라 인사 오는 건데 그 정도 예의는 당연한 거지. 사려고 하는데 내가 사지 말라고 했어.
처음 인사 온 날 사왔잖아. 요즘 누가집 올 때마다 무겁게 들고 와. 아무리 이 아가씨가 온순하고 예의 있다고 하더라도 옛날 군대식 예의랑 지금이랑 어디 같은 줄 알아? 예의가 거기서 거기지. 별 탈도 많다. 나는 처음 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미 답했던 질문 하더라도 이해 좀 해. 네,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집안이 장사를 한다고? 네, 삼계탕집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얼마냐? 네? 너 언니 있다면서? 네. 가게는 누가 물려받기로 했어? 네? 아, 그건 아직 언니도 저도 각자 하는 일이 있어서 따로 심각하게 얘기를 해보진 않았어요. 다 큰 딸 자식이 그런 것도 몰라? 다음에는 알아와라. 결혼할 사이면 서로 재산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는 알아야지. 너무 기분 나빠 하지 마. 원래 결혼이라는 게 이런 거야. 숨기는 게 더 이상한 거고. 결혼은 현실이란 말이 괜히 있는 줄 알아? 아빠. 네 할머니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아빠도 진작에 물어보고 싶었는데 지난번은 첫날이고 앞으로 얘기할 날도 많으니까 굳이 안 물어본 것뿐이야. 결혼하기 전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었어. 그러니까 너도 불편하게만 듣지 말고 부모님한테 꼭 물어봐. 알겠니? 네, 아버님. 근데 너희들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거냐? 집은 시댁 근처에 얻어야지. 어우, 할머니, 우리 집 근처에 살면 출퇴근 어떻게 하라고. 2시간 되는 거리인데. 너희 둘 다 운전할 줄 안다면서 뭐가 문제야? 차로 2시간이야, 할머니. 그럼 시댁이랑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살겠다고? 세상에 그런 자식이 어딨어? 아무리 그래도 몸이 편해야 직장일도 다니지. 네가 말해봐라. 네 생각도 그러니? 아, 네. 사실 저희도 부모님이 집 해줄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괜찮은 위치로 구해서 살 생각이에요. 뭐하러 그래? 내가 그냥 집 해줄게. 나 건설업계 쪽 사람이잖아. 우리 회사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 있거든. 그거 줄 테니까 괜히 돈 쓰지 말고 거기 들어가서 살아. 그건 저희가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생각해보고 말고 할 게 없다니까.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와요. 다들 식사 거실에서 할 거지? 그래야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어딜 가니? 우리랑 얘기해야지. 네? 어머님 혼자 바빠 보이셔서요. 잘 봐둬라. 나중에 네가 배워야 할 사람이야. 요리 못한다고 그랬다며? 부지런하게 시댁 들락거리면서 시애미한테 다 배워라. 그래야 제사상이며 생일상이며 김장도 담고 그러지. 네? 저놈 자식은 왜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며느리가 돼서 그런 것도 안 할 생각이었니? 우리 집에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역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현대식은 안 그렇니 어떻니? 그런 소리 필요 없어. 우리 집에 시집 오면 우리 집 법을 따라야 하는 거야. 알겠니? 네, 저 어머님 도와드리고 올게요. 저놈 자식, 지 할머니 얘기 모르는 척 하는 거 봐라. 곧바로. 어머님 혼자 힘드시죠? 힘들 게 뭐가 있니? 몇십 년 세월을 반복해온 건데 이젠 익숙하지. 근데 솔직히 나 걱정 많이 했다. 네? 네가 33살이라고 하길래 여자 나이 33살이면 사실상 가치가 훅 떨어지잖니. 자고로 여자란 임신 못하면 이 나라에서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아, 특히나 우리 집은 둘만 행복하게 사는 거 안 된다. 무조건 애 낳아야 돼. 네, 저희도 아이 계획은 있어요. 다행이네. 나이 많아서 고집세 나가시면 어쩌나 했는데 착한 애라서 마음이 좀 놓인다. 말도 잘 통하는 것 같고. 아, 감사합니다. 나는 시집살이고 뭐고 귀찮아서 그런 거 안 한다. 대신 애는 좀 빨리 낳았으면 해. 결혼하자마자 갖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야. 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지금은 돈 조금밖에 못 벌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은 경력 쌓느라고 아무데나 들어가 있는 거거든. 내가 볼 때 우리 아들이 나중에 기업 하나를 사버릴 정도의 배포가 있어.
아, 네. 일에 열정이 크긴 하더라고요. 그렇지. 애가 아빠를 닮아서 그래. 그러니까 괜히 경제적인 부분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야. 남자 나이 33살에 250 벌면 평균치나 마찬가지인 거 알지? 아, 그냥 뭐 공무원 수준인데 과대평가가 대단하시네. 아무튼 내가 할 말은 이것뿐이야. 다 필요 없고 애만 빨리 낳아라. 알겠지? 주말. 그 집안 미친 거 아니야? 대체 몇 탈을 날리는 거야? 제사에 임신에 아들 자랑까지? 게다가 할머니가 오셔서 우리 집 재산을 따져? 제부는 가만히 있어? 그냥 맞장구 쳐주고 한 번씩 내 편 들어주고 그랬지. 원래 부모님 눈치 많이 보는 사람이야. 부모님 앞에서 큰 소리 못 낸다고 자기가 저번에 그러더라. 야, 그런 집에 시집 가면 안 되지. 당장 결혼 엎어. 진짜 그렇게 생각해? 왜? 아니, 딱 들어도 그렇잖아. 제사도 그렇고 뭐든지 너무 가부장적이야. 결혼하면 분명 간섭도 심할걸? 어머님이 신경 안 쓸 거라고 그러던데 애만 잘 가지면. 퍽이나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임신 아니면 신경도 안 쓸 거라 그랬다고? 그거 구라야. 이미 임신으로 스트레스 주기 시작했구만. 진짜 신경 안 쓰는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랑 말도 잘 안 섞으려고 하더라. 며느리 부담될까봐. 근데 그런 부분만 보고 놓치기엔 남자친구가 너무 착하고 자상한데 내가 앞으로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자기 부모님, 아니 할머님까지 나서는 남자 만나서 어떻게 살아갈래? 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 이 정도 스트레스는 세 발의 피야. 그렇다고 순둥순둥한 제부가 너 대신 싸워줄 것 같아? 그건 또 그러네. 나랑 안 싸우려고 좋게 푸는 점은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지 가족한테 절절매는 단점이 될 줄은 몰랐어. 진짜 자기 가족 앞에서 쓴소리 한 번을 못 하더라니까. 거봐, 지금이야 겨우 편들어 주는 거지. 나중에 너한테 그것도 하나 해결 못하냐고 적이 되어 돌아온다니까. 내가 볼 땐 이 결혼 좀 아니다. 잘 생각해. 너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훨씬 많아. 며칠 후. 무슨 일이야? 원래 평일엔 피곤해서 만나자고 안 하잖아.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어서. 뭔데? 나 진짜 많이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이 결혼 어려울 것 같아. 우리 파혼하자. 뭐? 내내 생각해 봤는데 나 너희 집안 감당 못해. 아니 갑자기 왜? 네가 감당할 게 뭐 있어? 너희 집안 사람들 보니까 갑자기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 네가 보지 못하는 모든 걸 나 혼자 감당하게 될 것만 같은 기분이야. 무슨? 야, 애도 아니고 뭔 기분 때문에 파혼을 결정하냐? 기분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 아니 대체 왜 그래? 혹시 제사 보시는 것 때문에 그래? 그런 거면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여태 엄마랑 숙모가 알아서 다 했어. 너는 퇴근하고 들러서 잠깐만 돕고 가면 돼. 그건 네 생각이지. 내가 그렇게 만들어준다니까? 만들어주기는 개뿔. 네가 나더러 경조사 하나도 안 챙겨도 된다고 호언장담했잖아. 근데 왜 너희 집에서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가만히 있었어? 그건 아버님이 나한테 이것저것 잘하냐고 배우라고 한 말에는 다 그만한 뜻이 있는 거 아니야? 딱 봐도 직장이랑 결혼 때문에 개고생하다가 이혼할 것 같아서 그냥 파혼으로 끝내려고. 대체 왜 그래? 제사 아예 안 가고 싶으면 내가 그렇게 설득해 볼게. 각서까지 받아올게. 네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나한테 묻지도 않고 바로 그랬겠지. 제사뿐만이 아니야. 집도 문제고 너희 집안의 그 가부장적인 사고도 다 감당할 자신이 없어. 고작 그것 때문에 파혼하자는 게 말이 돼? 우리 사이는 아무런 문제 없었잖아. 문제가 없는 걸로 보였던 것 뿐이지. 내가 참고 있었으니까. 말도 안 되는 대화가 오갈 때 너는 한 번이라도 내 편에 서서 강력하게 말해줬어야 했어. 그건 내가 말했잖아. 나 말 잘 못해서 부모님 못 이긴다고. 난 지금 이게 우리 미래라고 생각하거든. 결혼하고 나면 분명 너희 집안 가지고 이렇게 싸울 날이 올 거야. 그것도 수두룩 빽빽하게. 미안해. 내가 잘할게. 이걸로 파혼까지 하는 건 정말 아니야. 나한테 큰 고민거리인데 너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겨우 이런 걸로 파혼 소리 꺼낸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알았어. 미안해. 잘못했어. 어떻게 하면 봐줄래? 착하고 순둥순둥한 게 네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아닌 것 같다. 그냥 모자란 거였어. 뭐?
지금도 내가 너희 집안과 나 사이에 심각하고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너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치부하고 있잖아. 그게 나중에 결혼 생활에서는 나한테 별거 아닌 걸로 참고 살지 왜 자꾸 불만 가지냐고 할 거야 너. 아니야 안 그런다니까. 벌써 그러고 있어. 처음엔 나를 달래다가 나중에 나한테 화낼 게 분명해. 넌 너희 부모님하고 할머니한테는 말 한마디 못하는 놈이니까 만만한 나한테 불똥이 튀겠지. 네가 생각해도 일리 있지 내 말? 그럴 거 같긴 해. 그래 너도 부인 못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관계 정리하기로 한 거다. 너희 집에 얘기 잘 해줘. 다음 날. 여보세요? 그래 나다. 네. 파혼한다고 그랬다면서? 아, 네. 그렇게 됐어요. 왜? 우리 집이 그렇게 부담스럽게 했니? 네,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그 정도 안 하는 집이 어딨다고. 너 후회할 짓 하는 거다. 그리고 사람이 예의 없게 말이야. 그런 중요한 사항은 어른들께 얘기하고 머리 조아리고 사죄해야지. 어떻게 둘이서만 얘기하고 결정지어? 결혼이 아니라서 굳이 그럴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이혼이었다면 당연히 직접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휴, 꼭 파혼을 해야겠어. 통근이 힘들 것 같아서 그래. 그런 거면 차를 한 대 사줄게. 오피스텔도 네 명의로 한 채 더 주마. 대신 그건 증여세를 물 수도 있으니까 은행 대출 받아서 산 거로 해. 한 2억 원 대출로. 원래는 4억 원 넘는데 너 며느리 될래니까 2억에 가져갈 수 있게 해준다고. 분양 안 된 거 많으니까 네가 마음에 드는 동호수로 골라봐. 아, 그러니까 그 대출금을 제가 갚긴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비싼 오피스텔을 한 채 공짜로 가지려고 했어? 이미 파혼해버린 이상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제겐 다 필요 없는 얘기들이긴 한데 기분이 썩 좋진 않네요. 뭐 저한테 미분양된 거 땡처리 하세요? 괜찮은 애인 줄 알았는데 은근 고집이 있네. 혹시 우리 아들 봉급 때문에 그러냐? 네? 갑자기 그 사람 월급 얘기는 왜? 내가 이 얘기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내가 재산이 좀 많아. 내가 돈 많은 걸 알고 접근해오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말을 안 하고 있었거든. 나 지역 유지에 건물도 한 채 있어. 너 회사 그만두고 싶으면 때려치우고 카페 하나 차려도 된다. 그러니 우리 아들 봉급 적은 건 전혀 신경 안 써도 돼. 돈 때문에 파혼하는 거면 결혼 약속도 안 했어요. 그냥 단지 그 집안에서 몸에 맞지도 않은 옷 입고 착한 며느리 할 자신이 없네요. 그래서 파혼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머님께 여쭤보시면 대강 아실 것 같은데요. 아버님이 장가 잘 갔다고 했을 때 어머님 표정 안 좋으셨어요. 두 분 입장이 다른 데는 아버님이 모르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닙니다. 다신 안 볼 사이인데 머리 아파가며 설명할 이유도 없네요. 아버님이 원하시는 시골 여자 찾아서 아드님 결혼시키길 바랄게요. 안 그럼 웬만한 여자들 다 도망갈 거예요. 이틀 뒤. 어머,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분이 안 풀려서 안 되겠다. 너희 아빠 어딨냐? 어린이랑 얘기해 봐야겠어. 아무리 그래도 여기까지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대체 여긴 어떻게 하시고? 아는 거야 안 어렵지. 아들이 있는데. 뒷조사해서 주소 캐내는 거 엄연히 범죄예요. 가족들 사이에 범죄는 무슨. 너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면서. 안에 부모님 계시지? 이러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뭐야? 지금 시애비 될 사람을 날강도 취급하는 거냐? 이것이 착하다 했더니 우리 아들 어떻게 자랐는지 못 들었지? 말대꾸할 때마다 내가 두들겨 패면서 키웠어. 그래서 지금 그놈이 그나마 사람이 된 거라고. 너도 매 좀 맞아야 말 조심할래? 주거 침입에 협박죄 물을게요. 진짜 112 신고할까요? 해봐 어디? 곧바로. 아빠 저기야. 저 아저씨가 파혼했는데도 동생한테 구질구질하게 매달려. 저런 미친 영감탱이를 다 봤나? 당장 내 딸한테서 안 떨어져? 푸푸.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이야말로 내 딸한테 뭐하는 짓이야? 어디서 감히 내 딸을 그런 시궁창 속으로 끌고 가려고 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절대 그 집 자식이랑 결혼 안 시켜. 사람을 지 입맛대로 굴리려는 것도 정도가 있지.
내 딸이 무슨 자기네들 종이라도 되는 줄 아나? 이보세요, 사돈! 내가 왜 네 사돈이야?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나도 똑같이 당신 아들 찾아갈 거야. 당신 아들 앞길 막으려는 거 아니면 당장 꺼져. 아빠가 자꾸 물을 뿌려대니 예비 시부는 뒷걸음질 치다가 결국 비 맞은 생쥐꼴로 주랭랑 쳤습니다. 아직도 이게 결혼이었다면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 싶어서 손이 다 떨립니다. 결혼은 둘이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집안까지 사랑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듯 합니다. 저는 이쯤에서 구사일생 되었으니 앞으로는 착하다고 결혼을 결심하지 말고 더 신중하게 정혼자를 알아봐야겠습니다. 너 감히 우리 귀한 손자를 퇴짜를 놔. 당장 이리로 와. 이 나쁜 천하의 몹쓸년 같으니라고. 네 애미애비도 같이 데리고 와. 내 오늘 본때를 보여줄 테니.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뭐야 이거? 왜 남자가 전화를 받아? 이거 위기 탈출이 전화 아닌가? 아닙니다. 뭐 미안하게 대수다. 야 이놈아, 전화 잘못 갔잖아. 너는 전화도 제대로 못 걸어? 아니에요. 분명히 걔 전화번호 맞는데. 시끄러 이놈아. 그년한테 다시 걸어. 네, 다시 걸게요 어머니. 지팡이 좀 그만 휘두르세요. 수신 차단 해놔도 온 집안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다 전화하네. 이래서 헤어지면 전화번호를 바꾸는구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